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구본경 박사라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만나 뵈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은 오가노이드라는 것으로 알아보는 우리 몸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버딩이 만들어진 애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인간의 몸에서 채취해서 접시에서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 오가노이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셔야 할 내용들 중에는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 장기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장기의 재생에 필요한 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이러한 토픽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에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어려서 보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피콜로라는 외계인인데 인간과는 달리 이렇게 팔이 떨어져 나가도 금방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단순히 이런 상상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양서류 중에 악솔로톨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잘라도 전체 팔이 다시 다 재생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계인이나 양서류가 갖고 있는 재생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는 굉장히 재생 능력이 좋은 장기들이 있고 그런 장기들이 재생 능력이 좋은 이유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줄기세포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아직 우리가 활용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건 이제 예전 헐리우드 무비인데 여기 보면 그 인간들을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복제 인간을 키운 다음에 그들의 장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이제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저씨라는 영화가 아이들의 장기를 활용하는 그런 조직 범죄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 그 다음에 장기의 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장기 이식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수술적으로 충분히 많은 분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은 영국의 통계인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이 필요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날 이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사람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7,5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년 내내 기다리고 해도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이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전체의 3분의 2, 이식을 실제로 받으시는 분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많이 발달했어도 장기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 그림인데 2006년에 네이처 리뷰스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내용이고요. 우리 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빌러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육모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크립트라고 하는 그 작은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줄기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줄기세포들은 매일매일 분열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하고 동시에 분화를 해서 장에서는 이렇게 4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때가 만들어지듯이 장에서도 요 육모에 있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세포가 여기에 있는 줄기세포가 되겠어요. 하지만 2006년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막 박사를 받았던 해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줄기세포가 위장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해에 이제 닉 바커라고 하는 과학자가 LGR5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가 이 장의 줄기세포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발현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
초록색으로 염색된 세포들이 줄기세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정말로 줄기세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리니지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밝혀졌는데, 오늘 개념적으로 학생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줄기세포를 유전적인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색깔이 나도록 변화를 시키면 유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들의 딸세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줄기세포를 염색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온 모든 딸세포들이 다 염색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들을 만들어내는지를 6개월, 1년에 걸쳐서 쥐의 몸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의 내용은 오랫동안 줄기세포가 줄기성을 가지고 분열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2007년 네이처에 나온 내용이 되겠어요. 이미 굉장히 오래됐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토시로 사토라고 하는 일본 과학자가 또 2009년에 네이처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의 내용은 기존에 밝혀진 그 LGR5의 염색이 되는 줄기세포를 장에서 꺼내서 어떤 특정한 배양액에서 성공적으로 키워내서 그래서 장기의 모양을 한 그 위장간 오가노이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간 오가노이드의 이 버딩 부분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이 우리 몸에 있는 크립트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조직은 이런 식으로 접시에서 1년간 키울 수가 있고, 별도의 프린팅 방법 같은 것을 쓰지 않고서도 스스로 알아서 셀프 오가나이즈 하는 스트럭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장간 오가노이드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키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버딩이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실험실에서 얘네들을 파이펫이라는 걸로 부시게 돼요. 부시게 되면 그러면 요 하나하나의 버딩들이 다시 한 조각이 되는데, 그 한 조각이 다시 심어져서 배양액 속에 담기게 되면은 그 하나가 다시 조그만 공 모양을 만들고, 그 공 모양이 좀 더 자라나서 다시 이렇게 버딩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개의 버드에서 5개가 만들어지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그 각각의 버드를 또 심으면 5개에서 이제는 5 곱하기 5, 25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 또 오가노이드 컬처의 배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가노이드 배양법은 3차원 배양법이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장기에 줄기세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돼서, 현재는 이건 제가 작년에 2020년에 네이처 리뷰 몰레큘러 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저널에 낸 내용인데요. 우리 몸의 많은 장기가 이제는 오가노이드 형식으로 키울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2013년에 했던 일인데, 당시에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환자의 오가노이드를 꺼내 가지고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가지고 이 환자에 있는 유전병을 오가노이드에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된 오가노이드를 다시 키워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분석을 한 이후에 다시 환자의 몸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개발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직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오가노이드에서 이러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요새 이제 다른 줄기세포 연구와 어떻게 병행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본의 야마나카 박사님이 만들어내신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을 아시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으실 텐데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경우는 우리 몸의 피부 조직에서 세포를 떼서 iPS셀이라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로 교정을 하고, 교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이걸 분할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총 아주 어려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반면에 오가노이드는
몸에서 바로 꺼내서 배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교정을 거치게 되면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를 다시 사람 몸에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종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은 아직 오가노이드를 키우는 여러 가지 배양액과 그다음에 그 조직들 중에 일부분이 사람 몸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런 기술이 해결이 되게 되면 유도 막는 줄기세포처럼 오가노이들도 인간의 그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암 환자의 암을 접시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암 환자에서 얻어진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이 환자분에게 어떠한 약이 가장 적합한 약일까 라는 것을 실험을 해서 실제로 환자가 투여받은 약의 그 반응성과 이 환자의 오가노이드가 보여주는 반응성을 비교를 해서 2018년에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이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자의 오가노이드에서 듣지 않았던 약은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환자에서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오가노이드에서 들었던 약들은 약 90% 정도의 확률로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이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환자의 어떤 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지 미리 알아보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암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데도 오가노이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략하게 우리 몸의 재생과 그다음에 장기 이식의 실태, 그다음에 왜 이런 오가노이드가 필요한지, 또 오가노이드가 자라는 데는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가 왜 또 필요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비엔나에 있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팀에 있었던 친구들이고, 제가 유럽에서 연구하는 동안에는 유로피안 리서치 카운슬, 웰컴 트러스트, 휴먼 프론티어 혹은 캔서 리서치 UK와 같은 곳에서 돈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